네, 안녕하십니까. 매주 목요일 4시 반 우리나라에서 가장 서럽고 억울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으라차차입니다. 저번에 오셨던 태안 참사 유가족들이 청와대 앞에서 93일째, 오늘로 94일째 1인 이슈 중인데 어저께 드디어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사연이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15년 전에 교통사고 억울한 거 풀었다고 자랑질하던 박근혜가 이분들이 작년에 5명이나 어린 학생들이 죽었는데 청와대 앞에서 100일 가까이 하는데 아주 흔히 말하는 쌩 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너무너무 열받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으라차차에 소개된 사연들이 그냥 그렇게 묻히는 게 아니라 끝까지 알려지고 사태 해결에 단초가 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정말 우리 청취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경찰 감시의 최고 전문가인, 경찰 문제 최고 전문가인 인권연대 오창희 사무국장님하고 아주 밀도 있는 대화를 나눠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경찰과 관련돼서 의견이라든지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댓글도 남겨주시고요. 잠시 전화하는 말씀 듣고 아주 정말 뜻깊은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앱 스마트 보디가드. 스마트폰 왕따 문자 등 사이버 학교폭력이 6배 이상 늘었습니다. 학교폭력은 언제나 욕설, 모욕, 협박과 같은 폭력 문자를 동반합니다. 그런 학교폭력 문자만을 감지하여 부모님께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학교폭력 예방 전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설치하고 먼저 무료 이용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회원이며 망원시장에서 우리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서정래입니다. 지난 2012년 우리 시장 근처에 홈플러스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130여 명의 시장 상인들은 5번이나 영업을 중단하고 천막농성을 벌였습니다. 여기에 참여연대와 시민단체들이 힘을 보탰고 주민들도 서명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 결과 작년 12월 31일 망원역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문을 닫았습니다. 전통시장과 함께 살기 위해 기업형 슈퍼마켓이 문을 닫은 첫 번째 사례입니다. 하지만 국회는 민생법안 처리를 미루고 정부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는데요. 그래서 항상 을들의 편에서 함께 싸우고 있는 참여연대가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국민TV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전국의 을들과 함께하는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십시오. 전화 02-723-5300을 통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나타났습니다. 예, 우리 스튜디오에는 인권실천 시민연대 플레임은 근데 이제 줄여서 인권연대. 이름을 아예 바꿨습니다. 인권연대로. 네. 참여민주주의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였던 참여연대가 참여연대 이름 바꾼 것처럼. 네네. 저희는 원래 99년에 만들었을 때 인권실천 시민연대였는데. 그렇죠. 실천하기도 좀 그렇고 시민들하고 함께하기도 좀 그래서 겸손하게 4글자로 줄였습니다. 인권연대. 예. 네. 인권연대 오창희 사무장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안녕해주세요. 와. 고맙습니다. 사무장님 인사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인권연대 오창익입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아차차. 네. 아주 청취자들께서 이분은 아주 잘하실 텐데 한겨레신문, 경향신문을 보면 그 경찰 문제나 인권 문제 관련해서 가장 많은 멘트를 하는. 그래서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내부 지침에 하면 민변의 박주민 변호사,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 참여연대 안진걸 이 세 사람 멘트는 그만 받을 것이란 지침이 있답니다. 왜냐하면 세 사람 멘트가 너무 많이 나온다고 지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보다도 더 많이 나오는 오랜 세월 동안 99년도 인권연대가 만들어졌나요? 네, 그때 만들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요즘은 인권연대랑 우리 경찰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 할 건데 요즘은 또 벌금 문제에 대한 그 문제 제기를 엄청 많이 하시잖아요. 벌금 제도의 문제. 네, 이제 막 시작하는데요. 예. 저는 오늘 긴 시간인데 이게 프로그램이 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을의 입장에서 본 인권 문제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사실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누가 갑이 되고 누가 을이 되고가 권력의 크기에 따라 달라져 있는데
자본주의 사회니까 뭐니 해도 돈이 있으면 갑, 없으면 을 이런 거 아닙니까? 예. 남양유업도 그랬고 예. 또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돈과 관련된 인권 문제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첫 번째 말씀 주셨으니까 이제 예. 벌금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뭐 법률과 관계된 문제라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예. 최대한 법에 별로 평소에 관심 없었던 분들도 쉽게 알아들으실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잘못을 하면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 벌 안 받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누가 그런 사람이 있나요? 이건희 아니, 벌 받았어요. 집행유예 그렇죠, 나옵니다. 그렇죠. 한 번도 징역을 제대로 살지 않았는데 엄청난 일. 박근혜도 잘못 엄청 저지르는데.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예. 집행유예라는 게 이제 3년까지만 가능한데, 예. 징역 3년까지만 가능한데 그런 판결을 받았죠. 그리고 그러니까요. 뭐 그분만을 위한 단독 사면도 있었고. 우리 역사상 최초죠. 그러니까 인권이라 딱 한 명을 사면한 거잖아요. 특별 사면. 헌정사상 최초인데 네, 기가 막힌 일이었죠. 인권이 뭐냐 그러면 뭐 사람의 권리죠. 사람의 권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걸 인권이라고 합니다. 예. 이를테면 19살이 되면 누구나 다 선거를 할 수 있잖아요. 예. 참정권. 예. 이건 뭐 루저라고 해서 안 주고 예. 뭐 생김새나 입새가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안 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예. 여성이라고 해서 참정권을 안 주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 옛날에는 안 줬는데. 그렇죠. 그렇죠. 예. 뭐 선량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심지어 주는데 그러니까 이런 건 모두가 갖는 권리니까 인권인데, 이를테면 이건희 회장처럼 어떤 사람들만 권리를 갖고 있으면 이건 특권입니다. 예. 근데 인권과 특권은 한 집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특권은 반인권이죠. 네. 인권과 특권은 한 집에 살 수가 없다. 그럼요. 예. 누군가에게 특권이 보장되는 순간 인권은 무너져 버리는 거니까.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면 특권은 인정할 수 없는 거고, 그것은 우리 헌법이 언급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예. 헌법 제11조인데요. 그런데 이런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일반 서민들의 경우에는 어떠냐 하면, 보통 이제, 죄를 지면 벌을 받아요. 예. 그런데 죄가 뭐냐? 이를테면 뭐 거짓말 했어요. 뭐 학생들이 엄마나 아빠가 학생들 방문을 열어보면 꼭 공부하다 잠깐 쉬는데 열어보고 그러시더라고.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럴 때, 여태까지 공부하고 있다가 20초 전부터 잠깐 쉬는데 왜 그러냐? 그게 거짓말이면 그게 마음속에 죄는 될지 몰라도 그걸 범죄라고는 하지 않잖아요. 범죄라는 건 이제 특별히 해로운, 사회적으로 특별히 해로운 행위를 말하고 그 중에서도 형사법에 범죄라고 정해놓은 거를 이제 범죄라고 합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첫 번째 문제가 이게 과연 범죄일 수 있을까 싶은 것들, 시시콜콜한 것도 많이 범죄로 정해놨어요. 예. 대표적인 게 경범죄 처벌법입니다. 예, 인권연대에서 오랫동안 문제 제기했었죠. 아주 황당한 죄가 많죠. 그럼요. 한번 몇 가지 소개만 해주시죠. 박근혜 대통령의 첫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게 첫 번째 의안이 뭐였냐면 경범죄 처벌법 전부 개정안 시행령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많이 했잖아요. 다시 유신으로 돌아갈 거냐. 그렇죠. 예전에 유신 시절에 그 장발 단속하고 미니스커트 단속했던 법적 근거가 다 경범죄 처벌법이에요. 경범죄 처벌법 정말 황당하게 짝이 없는데요. 이를테면 공연한 장난도 처벌받습니다. 공연한 장난? 장난.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장난치면? 아니, 뭐든 간에, 길거리든 하여튼 어디든 간에 장난은 처벌받아요. 그러면 장난이 뭐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장난이 뭐냐? 제가 장난꾸러기인데요, 제 별명이. 그러니까. 큰일 났네, 이거. 처벌 많이 받으셔야 되겠네. 그동안 처벌 많이 받았죠. 장난은 기준이 없죠. 장난은 그냥 경찰관이 봤을 때 장난이면 장난인 겁니다. 정말 이 무서운 경찰. 그다음에 우리 안질걸 선생님은 목소리가 톤이 높잖아요. 어떤 분들은 시끄럽다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런 분들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고성방가. 그럼요. 그리고 처벌받는 게 그 쟁점으로 됐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이 부끄러운 곳을 가리지 않은 사람. 법조문이 그렇게 돼 있어요. 가려야 할 곳을 가리지 않은 경우. 근데 가려야 할 곳이 뭐냐? 이건 지 마음이죠,
배꼽티가 되냐 안 되냐 이런 거를 논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세계적인 그 동물 보호 운동하는 페타, 네네. 페타 한국 지부분들이 명동에서 네. 그 나치 시위를 하면 꼭 잡아가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 경범죄. 그게 경범죄죠. 경범죄하고요. 그 공연법 위반도 됩니다. 근데 외국에서는 보면 다 벗는데도 안 잡아가는데 우리는 중요한 데를 다 가리시더라고요. 보면. 네.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시위가 너무 심심하다 이런 느낌을 아니, 받았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잡아가 버리더라고요. 부끄러운 것을 가려야 할 곳을 가리지 않은 범죄도 있는 거예요. 아니 다 가렸다니까요. 아니 경범죄 그런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다 가렸는데도 잡아가더라고.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은 잡아갈 수도 없어요. 네. 왜냐하면 경범죄 처벌법은 벌과금이 예. 뭐 만원에 20만 원 정도거든요. 5만 원, 10만 원, 20만 원짜리 이렇게 있는데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20만 원 이하, 50만 원 이하는 현행범 체포 대상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안 잡혀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죠. 예. 그런데 경찰이 보통 그런 경우에는 뭐 함께 갑시다. 지금 당신 가야 돼. 뭐 이러면은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법을 잘 모르니까 뭐 그냥 따라가야 되나 보다 하고 따라가는 경우가 많죠. 사실은 경범죄 처벌법으로는 현행범 체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 잡아갔다고 한다면 그럼 그 자체로 위법 부당한 일이고 불법 행위입니다. 하여튼 경범죄 처벌법 같은 것도 있죠. 뭐 국가보안법 같은 대표적인 악법도 있죠. 국민들 입장에서 정말 뭐가 범죄인지 모를 만한 범죄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운전면허 있으세요, 안 선생님? 예, 있습니다. 운전 가끔 하세요? 예, 가끔 합니다. 운전하면서 안 해야 될 일이 뭐 있습니까? DVD, 네. DVD. 시청. 아니, 뭐라 그러죠? DMB 보지 말라고. DMB, 맞아, DMB. 문자 보내, 우린 영어가 되면 이게 잘 안 돼요, 그렇죠? 저 예전에 사무실 차로 기자회견 가다가 핸드폰을 하다가 걸린 거예요. 그 한 7만 원 되죠. 되게 세더라고요. 근데 너무 억울하잖아요.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막 빌었더니 안전띠 미착용 3만 원으로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착하신. 그거 경찰이 착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그런가요? 네. 뭐 제도는 아니니까. 근데 그런 거 하면 안 되죠. 술 먹고 하면 안 되고. 그런데 이 도로교통법엔 이런 조문이 있어요. 과로 운전 금지 조항. 피곤한 운전하지 말아라. 이거 처벌 조항도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과로라는 게 기준이 뭐예요? 어떻게 알아요, 자기들이? 그러니까요. 무의미한 조문이잖아요. 이건 일종의 훈시 조문일 수는 있어요. 이를테면 시민 여러분, 그렇죠. 저도 뭐 일정이 빡빡하고 이럴 때 굉장히 피곤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구나 문득 느낄 때가 있어요. 졸음 운전이나 이런 거.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당연히 뭐 이렇게 권고하거나 권유하거나 좀 알려주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걸 처벌 조항을 갖다 놓은 겁니다. 그럼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 법률이 되게 많아요. 황당하네요. 아니 어떤 산이 있어요. 자기 산이에요. 자기 집 뒷산. 그런데 거기다가 나무를 허락받지 않고 심거나 죽은 나무도 허락받지 않고 캐내면 산림법 위반이고 자기 집 지붕을 잘못 개량하면 건축법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시민들로서는 뭐 남을 때리거나 강간하거나 강도, 절도, 뭐 살인 이런 거 말고도 어느 게 죄인지 어느 게 죄가 아닌지 아리까리한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게 좀 정비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대한민국 이런 면에서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워낙 법률이 많고 특히 형사처벌이 가능한 법률이 많아서 우리나라에서 1년 동안 형사처벌 받는 사람의 숫자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대한민국은요. 뭐 이명박 대통령이 747 했고 지금 대통령은 또 숫자 바꿔서 뭐 하시겠다고 474. 7만원 사기는 다친다. 사기칠 것도 사기친다. 747, 설마 474. 뭐 그분들도 진심이 있으실 텐데 그건 아닐 거라고 저는. 국장님 많이 바뀌셨네요. 저는 기대해요. 국장님 왜 이러세요? 기대는 해야죠. 기대는. 실망이에요. 실망. 원래 저보다 항상 더 급진적이셨잖아요. 아니요, 기대는 해요. 그런데 뭐 7이라는 게 뭐 세계 7대 강국이 되겠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대한민국은 초일류 국가예요. 우리가 1등 먹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뭐 청취자 여러분들 잘 아실 거 몇 가지 말씀드리면 자살률 1위잖아요. OECD 평균은 2.5배예요. 그러니까요. 복지가 그렇게 안 된다는 건강보험 시스템도 안 되는 미국보다도 뭐 청소년 자살률 같은 게 10배 더 많습니다. 이건 정말 비참한. 출산율 꼴찌죠. 그 꼴찌라고 하니까 어떤 공무원은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꼴찌가 뭐냐? 뭐예요, 그러면은? 채와이? 뭐라고 해요?
어떤 공무원은? 저출산 1위 국가. 출산율 꼴찌라 하지 말고 저출산 1등을 하자. 저출산 1위 국가. 네. 아니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도 거의 1, 2등 하잖아요. 통신비 1위고요. 그렇죠. 네. 교육비 같은 경우도 1인당 지행비 하면 다 사교육비 1등입니다. 1등이에요. 정말 비참한 나라도 우리 세모녀 사건도 그래서 발생한 거로 봐야 되죠. 그럼요. 여러분들이 인터넷 공간에서 그런 지적하던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된 게 팔만 부러지면 목숨을 끊어야 되는가. 이게 정말 그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 이를테면 뭐 복지 서비스가 있는데 그런 걸 몰라서 이렇게 죽어가는 건지. 저는 이 을이잖아요. 우리 을들이 보면 그 세모녀도 그랬는데 마지막까지 그분이 한 게 뭡니까? 70만 원 돈 봉투에 담아서 아니 자기가 뭘 잘못했어요? 우리 사회에 무슨 해악을 끼쳤고 누구 해코지를 했고 그런 분들은 신호등도 잘 지키고 그랬을 텐데 마지막까지 저 월세 다 넣어가지고 죄송하다. 아니 돈 내면서 뭐가 죄송해요? 떼먹는 것도 아니고. 야 그리고 저 공과금까지 다 내고 이렇게 마감하는 우리들 인생이 참 참담한데. 착하신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을들, 그런 서민들이 이 경찰이든 국가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형사처벌인데. 너무 열받아요. 1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형사처벌 받는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참고로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3번째로 안전한 나라예요. 범죄 발생이 3번째로 적은 나라예요. 이런 얘기하면 청취자분들 중에는 우리나라에 강간범이 얼마나 많고 연쇄살인범이 얼마나 많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언론에서 보도하는 거고 실제로 인구 10만 명당 범죄 발생률 이런 거 따지면 공평하잖아요. 베를린, 파리, 런던, 뉴욕, 도쿄 이런 데 비교해도 도쿄는 우리보다 조금 범죄율이 낮은데 대한민국 전 세계 탑입니다. 강절도 사건 유럽에 비해서 15분의 1밖에 안 일어나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착해서 그래요. 그렇죠, 국장님. 그럼요. 범죄 안 해요, 거의. 그러니까 살인 3분의 1. 그리고 범죄를 안 하고 혁명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혁명도 안 해요. 혁명도 안 해요. 범죄 대신 혁명을 제가 인포를 만들었는데. 방금 제 얘기 들으셨잖아요. 저는 747이든 477, 74요?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싱가포르이 범죄가 제일 적게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일본이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100만 명 이상의 시민이 형사처벌을 받아요. 100만 명이나요? 100만 명. 인구가 4천만인데, 애들 빼고 여성은 범죄에 안 저지르잖아요. 여성이 저지를 수 있는 범죄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니, 그렇죠. 범죄는 약간 야만적이고 정글이고 그렇죠. 이런. 우리나라 여성들은 더 착하고 더. 그리고 평화지향적이고 그러시니까요. 그러니까 연간 100만 명이 넘어요. 이거 엄청난 숫자입니다. 엄청난 숫자네요, 진짜. 그러니까 100만 명의 전과자가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보통 전과자가 되면 호적에 빨간 줄 간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이런 사람들이 100만 명이 넘는다는 겁니다. 이분들이 대부분 어떤 처벌을 받냐면 벌금형으로 처벌받아요. 대체로 95% 정도가 벌금형을 받습니다. 벌금이란 건 뭐냐면 그러니까 100만 명 중에서 95%가 벌금이요. 그렇죠. 한 95만 그러니까 벌금 공화국이네요, 사실상. 그렇죠. 벌금으로 국민들 겁주고 나라는 부자에게 걷어야 될 세금 대신 벌금으로 돈을 채우는 그 얘기 좀 이따가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정말 황당한 게요. 창조 경제가 뭔가 했더니 정말 창조적으로 하는데요. 작년이 2013년이잖아요. 2013년에 경찰청이 경찰은 바람 불면 눕는 풀이 아니라 바람 불기 전에 눕는 풀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10만 명이 넘는 경찰관을 다 일반화해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권은희 경정 같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정말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고생하는 경찰관들도 많지만 이때 말씀드린 경찰은 무슨 청장하고 이런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어떤 계획을 세웠냐면 1년 동안 2013년 한 해 동안 경찰청이 부과하는 과태료 수익을 9,980억 원을 걷겠다고 그랬어요. 1조를 걷겠다? 네, 1조 원. 근데 이게 무슨 홈쇼핑에서 광고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1조 하면 되지. 사람들이 무슨 9,980억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1조를 건너면 국민들이 이제 열받을까봐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게요.
자, 과태료를 부과하든 벌금을 부과하든 이건 사후적인 거예요. 예. 뭐 기초질서 위반 행위를 했으니까 예. 담배 피면 안 되는데도 담배 피면 과태료 부과할 수 있어야 해야죠. 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담배 피는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렇지 않고 경찰이 아예 목표를 정해놓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잉으로 단속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 목표를 그럼요.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예. 정권 초기에 특히 많아요. 아까 경범죄 처벌법 말씀드렸잖아요. 예. 경범죄 처벌법이 노무현 정권 때 예. 이게 언제나 다 있었어요. 건국 이래 있었으니까. 노무현 정권 때 마지막 해 그러니까 몇 년도입니까? 2007년. 2007년도죠. 7년 마지막 해에 비해서 그 다음에 2008년. 예. 그 이명박 정권 첫 해잖아요. 예. 그때까지 이게 얼마가 느냐면요. 8배가 늡니다. 2007년에 비해서 한 해.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않던 노무현 정부가 끝나고 이명박 되자마자 엄청 단속을 해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단속한다 안 한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예. 그 이명박 정권 때 2008년에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적발한 건수만 27만 건인가 되는데 예. 내용이 다 뭐냐면 쓰레기 무단 투기 예. 이게 한 10만 건 되고요. 담배꽁초 무단 투기도 한 10만 건 돼요. 그러니까 예. 이거는요 그냥 길거리에서 경찰관들이 도둑놈 잡고 강간범, 강도범 잡아야 될 사람들이 예. 쓰레기 버리는 거 이렇게 찾아가지고 건수 채우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대한민국 이렇게 유치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유치한 것 같아요. 이 경찰들이. 우리는 강력범죄 예방해달라는데 국민들은 요구를 하는데 그렇죠. 담배꽁초 버리는 거 감시하고. 지난번에 돈 뜯어가고. 저 수원 중부서 사건 기억나세요? 예. 어떤 여성이 성폭력을 당할 이렇게 납치됐잖아요. 예. 집에 가다가. 예. 그래서 이 여성이 정말로 정말 이해 안 될 정도로 차분한 분이었는데 일일이 신고를 했죠. 그래서 여기는 수원에 어디 초등학교 지나서 유원지 가는 쪽이다. 예. 목골 유원지 가는 쪽이다. 이렇게 예. 설명했는데 경찰들이 아무런 대응도 제대로 못 하고 나중에 보니까 뭐 말로는 20-30명 출동했다는데 뭐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3-4명 출동하고 봉고차에서 자고 있고 가족이 가서 깨우고 이래가지고 112에 신고하는 행위가 오히려 더 큰 범죄 피해를 당하는 행위가 됐잖아요. 예. 소위 우엔춘, 오원춘 사건이라는 게 그렇죠. 오원춘 사건이죠. 그거잖아요. 수원 중부서 사건. 심지어는 뭐 녹음 보면 뭐 부부싸움인 것 같은데 가지 말지 뭐 그거를 이런. 뭐 7분 동안 들었다는 있었죠. 거 아닙니까? 뭐. 야. 진짜 아니 그리고 강호순 사건 같은 거가 어떻게 알려졌는지 기억나세요? 강호순 연쇄살인범이죠. 예. 강호순 사건이 뭐냐면 안양 여대생 실종 사건이었어요. 예. 자 딸내미가 집에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왔어. 예. 그러면은 아니 평소에도 잘 안 들어오면 그래도 걱정이 덜 되거나 그래도 걱정되죠. 그런데 이 연락도 안 되고 그럴 리가 없는데 안 들어온 거예요. 부모 마음 뭐 바짝바짝 타죠. 불안하고 경찰에 가봤는데 찾아주지도 않고 신경 쓰지도 않는 거예요. 야, 당신 딸이 그랬으면, 당신 여동생이 그랬으면, 이란 마음이잖아요. 그래도 국가의 도움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여대생의 부모님이 어떻게 했냐면, 안양에 무슨 역이더라? 하여튼 무슨 역 앞에서 계속 자기 돈으로 만든 전단지를 나눠준 겁니다. 우리 딸을 찾습니다. 가끔 길거리에서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많이 보이죠. 현수막도 보이고. 그리고 우리 국민 TV 청취자들은 당연히 그러실 텐데 그런 찌라시지요. 물론 전단지 나눠주면 잘 받아가셔야 돼요. 한 번 더 보시고. 맞아. 억울하신 분들이 그게 이제 언론 보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그제서야 갑자기 찾아 나선 겁니다. 범인. 며칠 만에 검거했어요. 검거하고 보니까 강호순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일찍 검거했으면 제2, 제3의 피해는 막을 수 있었던 거예요. 국민이 경찰에게 바라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요. 그거 잘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장님 이 시점에서 제가 진짜 열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자회견 10명 하는데 경찰 20명 와 있잖아요. 그거 미친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강력범죄 예방하는 데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20명이 아니라 200명도 오고 그래요. 아니, 도대체 왜 그러는 거죠? 그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바람 불면 눕는 풀이 아니라 바람 불기 전에 바람보다 먼저 눕는 풀이에요. 정권에 대한 지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전문 용어로 이걸 찌질하다고 그래요. 찌질하다. 그런데 아니 검사들은 가끔 맞짱도 뜨고 물론 검사들도 권력 지향성이 굉장히 강하지만 특별히 경찰에게서 볼 수 있는 건데 경찰이라는 조직이 몇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10만 명이나 되는데 다 계급으로 돼 있잖아요. 위계가 강해요. 10만 명.
있네요, 계급. 예. 그렇죠. 뭐 순경부터 저 그렇죠. 밑에 예. 치안총감이라고 예. 경찰청장까지 예. 경찰청장이 되면 전 경찰 조직을 다 먹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일사불란하죠. 예. 그 다음에 경찰청장이라고 해봐야 10만 명이나 되는 직원을 거느린다고 해봐야 예. 그게 차관급이에요. 예. 그리고 안전행정부 이름을 자꾸 바꿔가지고 맨날 헷갈리는데 안행부. 옛날에 행정안전부, 예. 옛날에 내무부, 예. 이 행정자치부, 예. 안행부의 외청입니다. 예. 그러니까 안행부 장관의 지휘를 받아요. 예. 그러니까 뭐 정치적으로 굉장히 약간 취약한 고리에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염두에 두는 건 뭐냐면 대통령께서 좋아하실까 싫어하실까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예. 국민의 경찰이 아니에요. 정권의 경찰이지.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이걸 근본적으로 고치죠? 그러니까 고칠 수 있는 방법 되게 많아요. 강력범 예방 안 하고 사대학 근절한다고 공구정이 다니고 있어, 이 사람들이. 예를 들면 예, 뭐 저는. 평가가 다를 수 있지만 김상곤 교육감이 있다고 있잖아요. 그만뒀는데 예. 김상곤 교육감이 대통령을 위해서 일합니까? 경기도 학생들을 위해서 일합니까? 학생들 위해서 일하죠. 그런 티가 나죠. 그렇죠. 좋은 분인 것 같아요. 그런 것 예, 같아요. 예. 잘하는 것 같아요. 예. 스무스하게. 그리고 실질적으로 성과도 많이 내고. 예, 그러니까 저도 그랬어요. 경기도 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를 최초로 했고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에 학교 폭력이 전국 시도 중에서 가장 빨리 감소했어요. 멋있다. 좋다. 그러니까 예. 그런 건 우리가 바라는 거죠. 예. 우리가 애들을 학교 보내면서 애들이 학교에서 학교 폭력 당하고 오는 걸 바라는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거꾸로 학생 인권 조례가 만들어지면 오히려 뭐 학교 폭력이 날리고 학교 붕괴된다고 그랬는데 훨씬 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걸 어떻게 보여주는 그런 거고. 사기를 치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문용린이도 약간 그런 식으로 사기치고 그러잖아요. 문용린 교육감도 서울시. 무식하거나 나쁘거나. 무식하거나 나쁘거나 하여튼. 악의적이거나. 네. 그러니까 김상곤 교육감이 그럼 경기도민을 위해서 일했단 말이에요. 예. 왜 그랬을까요? 자치니까 그렇잖아요. 예. 누가 뽑아줬냐? 경기도민이 뽑아준 거예요. 예. 경기도민, 경기도 학생들에게 잘 보여야 또 교육감 할 수 있고 그렇죠. 힘도 실릴 수 있는 겁니다. 예. 이게 방법이잖아요. 경찰도 자치를 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 자치경찰제가 그럼요. 자치경찰제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다 공약했던 겁니다. 이행을 안 했죠. 아쉽게. 지방경찰청장을 지방에서 선거로 뽑는 거죠. 선거로 뽑아도 되고 권한도 주고. 방식은 여러 가지로 해도 여러 가지 미국식으로 있는데. 뽑아도 되고 아니면 의회 같은 데서 뽑아도 되고 예. 근데 의회에서 뽑으면 뭐 토호들이 결탁해가지고 이상한 결과 나올까 좀 두렵긴 하지만 뭐 교육감 뽑듯이 뽑을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요. 뭐 저는- 기초형으로 해도 되고 광역형으로 해도 되고 광역에서는 선거로 뽑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아주 국민들 뭐 한국 자, 국민 투표를 안 하겠죠. 서울에서 예. 집회가 열린다. 2월 25일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 축하 기념 집회가 열리잖아요. 예. 축하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러면 경합 집회죠. 경합 집회. 아니 대통령 너무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저 최초의 여성 맞습니다. 대통령 싫어합니다. 저는 예. 존경합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그때 이 시위를 뭐 진압한다, 경비한다 이런 업무를 서울에서 있었으니까 서울 경찰만 하는 게 아니라 저 멀리 경상남도, 부산, 울산, 광주, 전남 그러니까. 경찰도 올라와서 해요. 그럼 뭐냐면 울산 시민이나 광주 시민이나 뭐 전남 도민이나 이런 분들은 손해 보는 거예요. 치안 서비스를 제대로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럴 때 그렇죠? 이제 데모 크게 할 때 뭐 도둑질하면 되는 거죠. 이 막말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런데 만약 자치 경찰을 하면 제가 뭐 전남 지방 경찰청장인데 서울에서 데모한다고 경력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은. 경찰력 보내달라, 2,000명 보내달라 그러면 못 보내준다. 니네가 합리적으로 해. 그 참여연대 기자회견 할 때 10명이 기자회견 하는데 20명, 심지어 200명씩 보내지 말고 그렇죠. 합리적으로 해. 라는 경찰 행정을 하게 되잖아요. 이번 2월 25일 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그 광화문 일대에 아침부터 교통이 막히는 거 왜 그런가 했더니 차벽이죠. 양쪽에 차벽을 남대문까지 광화문한테 세워놓은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무식하고 멍청하게 하는지 난 정말 답답하고. 시민들 불편은 아랑곳하지 않는 거죠. 예.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 심판받아요. 경찰 정말 바보 같은 건데요. 자, 다시 좀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자, 이 경찰이 이제
2013년 한 해 동안 벌과금을 예. 벌과금 중에서도 과태료만 예. 9,980억을 걷겠다 해서 예. 초과 달성했어요. 현재 스코어. 2013년도에. 네, 그럼요. 그러니까 그게 지하경제 지금 그렇죠. 양성화라고 아니요. 생각하는 그러니까 거지, 서민 사람들이. 갈치죠. 서민을 갈치해서 실제로 길거리에서 보면 창조 경제라는군요. 단속이 많이 늘었어요. 엄청나게 늘었어요. 그 왜 그러냐면 창조 경제예요, 이게. 주차 위반 과태료 예전에 일요일 저녁은 안 뗐잖아요. 요즘 일요일 저녁도 뗍니다. 와, 사람들이 학을 뜨는 거예요. 그리고 함정 단속도 많이 해요. 예. 이렇게 우회전 하자마자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있어요. 예. 안진걸 씨 전화 통화하셨네요. 예, 제가 많이 이런 거. 많이 당했습니다. 자, 근데요. 네네. 이게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지금 얼마입니까? 한 360조쯤 됩니다. 60조? 예. 그쯤 되죠. 예. 그게 국가 예산이라는 게 국민의 세금으로만 마련되는 게 아닙니다. 예. 이 중에 어떤 수익이 있냐면 세외 수익이라고 그래서요. 예. 과태료, 예. 벌금, 예. 몰수, 과징금, 예. 과징금, 추징금 이런 거. 예. 이런 거가 다 국가 수익으로 원래 잡혀요. 사실 국민들한테 줘야 되는데 정권이 가져가는 것도 저는 이상하다고. 아니, 그런 국가가 가져가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얼마 정도 되냐면 약 30조 원 정도 됩니다. 30조 원이나 되나요? 네. 와. 엄청납니다. 엄청나네. 그러니까 예산의 10%를 조금 안 되게 정확히 354조니까 올해 예산이 와, 10%를 넘어버리네요. 30조, 31조 돼요. 그러니까 10%는 안 됐죠. 10% 가까이 되네요. 예. 엄청난 거죠. 엄청나죠. 예. 와. 그러면 예. 이게 무슨 국가가 국민에게 삥을 뜯듯이 이렇게 단속을 하든 예. 처벌을 하든 다 좋아요. 질서도 예. 잡고 좋아야 되는데 좋은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질서를 잡거나 무슨 어떤 통제를 하거나 벌을 주거나 일관성이 있거나 그렇죠. 국가가 최소한의 정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없는 거예요. 지금 아까 경범죄 처벌법부터 말씀드렸지만 예. 법이라는 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런 예. 것들도 많고 그게 우리가 그냥 술자리에서나 카페 같은 데서 쉽게 얘기하지만 7만 원짜리 끊었는데 봐줬으니까 3만 원 끊어줬다. 예. 원래 그렇게 끊어주면 안 되죠. 예. 아니 안 선생님 두고 얘기하는 게 죄송합니다. 아니라 저는 싹싹 빌어갖고 몇 번 그렇게 된 적이 그러니까. 있는데 그때마다 참 이럴 거 뭐하러 단속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그렇죠. 있고. 아니 우리는 네. 물론 4만 원 아꼈으니까 좋죠. 아유, 그 4만 원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그리고 예. 지금 박근혜 정권 들어서 이명박 정권 때보다 전체적으로 단속 건수가 다 늘었어요. 예. 얼마나 늘었냐면 정말 황당하게 늘었는데요. 그 다 나오더라고요.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아니 경범죄 처벌법 같은 경우에는 약 58%, 60% 늘었고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도 폭증시켰는데 그거보다 더 또 폭증시켰다는 거죠. 아니 국민을 그냥 잠재적 범죄자로 생각하고 그냥 삥을 뜯기로 작정을 했군요. 예. 이명박, 박근혜 두 분이 한나라당에서 경선할 때 있었잖아요. 예. 그때 이명박 캠프에서 일하시던 어떤 분한테 들었는데 예. 그래도 이명박이 되는 게 낫다. 예. 박근혜는 더하다 이런 얘기. 그런 이야기 있었죠. 했는데 예. 그게 요새 진짜 더하는구나. 맞아요. 생각이 정말 들어요. 그 이명박 캠프 측근들이 그랬어요. 박근혜는 전혀 어떠한 민주적 사고가 없는 사람이다. 이명박은 그래도 그렇지는 않다. 이런 말을 막 하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요. 예. 경범죄 처벌법 중에서 구체적으로 보면요. 예. 쓰레기 투기 있잖아요. 쓰레기 버리기. 예. 그냥 버리면 안 되죠, 물론. 예. 이거는 무려 286%가 늘었어요. 단속 건수가. 경찰이 그러니까 강력범 예방 안 하고 거기 쓰레기 버리는 세 배, 것만 세 배. 지금 네. 숨어서 단속하고 있군요. 네. 예. 광고물 무단 부착 이거 130%. 예. 광고물 무단 부착은 2013년에 경찰청이 뭘 했냐면 시각적 질서 위반 행위 집중 단속을 합니다. 들어보셨어요? 시각적 질서. 유신이에요, 유신. 그러니까 저 박통이 기차 예. 타고 쫙 가다가 무슨 어디 영천쯤 지나가는데 예. 님자 여기 왜 이렇게 나무가 없어? 이게 성대모사라고 생각해 주세요. 예. 그럼 막 나무 심고 그런다는 거 님자. 아니에요, 갑자기. 예? 예. 그러니까 대통령 눈에 들어오는 거 이런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길거리에서도 쟁점이 굉장히 많은 게 현수막 같은 거 붙여놓으면 막 떼가고 지역에 자기들이 요구하거나 요청하는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그거를 구청이 하는 게 아니라 경찰이 막 나서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뭐냐면 시각적 질서 위반 행위라는 거예요. 예. 눈에 보기 싫다는 거예요. 말은 근사하게 시각적 질서 위반 행위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광고물 무단 부착 같은 경우도 지난해 대비해가지고 그러니까 지난해라는 건 2012년이죠. 예. 2012년 대비해서 2013년에 132%나 늘고 이런 겁니다. 광고물도 사실은 뭐 이제 불순한 광고물 늘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 보면 대기업이 하는 게 아니라 서민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먹고 살아보려고 어떻게든 네. 참 비정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 그래요. 교통 단속 234% 증가. 야. 그다음에 엄청나요. 교통 범칙금 같은 게 257% 증가. 뭐 이런 거예요. 예. 한꺼번에 2배, 3배가 다 뛴 겁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시민들이 느끼죠. 길거리 나가면 엄청나게 단속한다. 불신검문도 엄청 늘었고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주정차 단속도 엄청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그냥 우리가 길거리에서 그냥 거예요. 몸으로 알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설명을 요구하죠.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단속이 늘어났냐. 예. 그러니까 경찰의 답은 뭐냐면 단속을 느슨하게 했다. 예. 느슨하게 하다 보니까 교통사고가 많이 늘었다. 예. 그래서 단속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답을 했어요? 이런 답이에요. 경찰청장이 네. 이야기한 거예요? 아니 그 담당자가요. 예. 경찰청의 책임자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이건 거짓말이에요. 역시 이 정권의 네. 특기인 거짓말. 뭐 정권, 네, 거짓말입니다. 예, 거짓말. 박근혜, 이명박 정권이 거짓말을 잘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통사고 증가 건수가요. 예. 대략 1% 미만입니다. 0.9%. 예. 이 정도면 일반적인 차량 증가율 수준도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차량 증가한 것보다도 증가율이 낮다는 거죠. 그렇죠. 아니 그럼 예. 0.9% 교통사고가 늘었으면 단속도 0.9% 늘어야지 어떻게 200 뭐 다 여러 가지 234%가 늘어났잖아요. 200도 있고 300도 예. 있고 이런데 이렇게 늘 수 있느냐 말이 안 되는 거죠. 야, 정말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빙을 뜯어서 창조 경제를 하는 거죠. 그렇죠? 창조 그렇죠. 경제가 네.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일요일 밤에 주차를 단속하고 그다음에 숨어가지고 그냥 쓰레기 버리는 거 단속하고 아니 그러니까 교통 예. 뭐 끼어들기 예. 그다음에 뭐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길거리에서. 예. 그럼 좋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걸 경찰관들이 단속을 시작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중요한 건 건수니까 예. 이걸 어떻게 하냐면 캠코더 단속으로 바꾼 겁니다. 아. 그 사람이 단속하는 것보다 캠코더 단속으로 가니까 엄청나게 늘잖아요 건수가. 아예 캠코더로 찍어서 그렇죠. 찍고 캠코더 대놓고 찍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캠코더 단속이라 써져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경찰 행정이라는 게 국민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심대하기 때문에 매우 일관돼야 되고 예측 가능해야 되고 또 합리적이고 또 가급적이면 국민들의 부담도 좀 고려하면서 특히 서민들의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정권에 따라서 안전히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특히 이제 아예 창조 경제를 국민들한테 삥을 뜯는 거라 하기로 마음을 먹었든지 엄청 늘렸다. 네.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제시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예, 과태료로만 모르지만, 1조를 넘기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국장님 잠시 우리 네. 그 정치자들이 국장님 많이 하시는데요. 코코아님, 뭐? 오창규 사무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코코아가- 반가운 목소리네요. 코코아는 저거요? 몰랐던 인권위에 관심 갖게 해주신 분이세요. 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스누피님, 이틀남 때부터 잘 듣고 있습니다. 이틀남 끝나서 못 들어서 아쉬운 너무 반갑다. 사도요한님, 반가워요. 김종배 이틀남이 잘 들었어요. 확실히 김종배 이틀남이 그 팟캐스트 세계에서는 낙곰수 다음에 신화예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우리 김종배 이 털 많은 남자 지금 뭐 하고 있죠? 지금 뭐 하나 만들었죠? 시사통 김종배입니다를 그 진행하고 팟캐스트 있고요. 하고 계시죠? 저도 거기 수요일에 고정 출연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사통에서 잘 듣고 있다. 네. 홍유리님께서 안 그래도 오늘 방송 경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많이 환영해 주시고 여기 OK 마리님께서 서울변협에서 이정열 전 판사 변호사 등록을 거부했다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분 굉장히 좋은 근데 변호사님 아니었나요? 이정열 판사는요. 예. 거부한 이유가 예. 그 주차십인가 층간소음인가 뭐 있었잖아요. 있었죠. 좀 장난하셨잖아요. 예, 그렇죠. 좋은 일은 아니었지만. 근데 그것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았죠. 예. 입건되고. 예, 아마 그게 벌금인가? 진행 그분도 벌금인가 받았을 거예요. 네, 진행돼. 그렇죠. 이게 뭐 예. 인신을 구속할 사안도 아니니까 예. 아마 그게 진행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좀
없죠. 예. 그것 때문에 변호사를 거부하나? 변호사님들도 보면 일상적으로 그런 일이면 그러니까 아니 조금씩 그런 일은 있잖아요. 누구한테나. 예. 아니 그런데 약간 사소한 이게 시비 같은 입건이 돼가지고 정식으로 다뤄져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변협이 지금 먹고 살기가 힘들잖아요. 변호사가 너무 많아요 지금. 그래서 예전과 달리 변호사 등록을 거부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게 예. 이정렬 판사가 약간 진보적인 뭐 재판도 하고 보수적인 판결도 했지만 예. 좀 진보적이어서 또는 조선일보에서 막 공격하는 사람이어서 그랬던 건 아닌 것 같고 예. 실제로 검찰의 고위직 출신들 중에서도 변호사 등록을 거부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 뭐 무슨 어떤 사건에 연루됐거나 이런 명백히 분들. 사건에 연루돼서 근데 나쁜 사건에 연루돼서 제가 대형 뭐 사건에. 서울변회, 예. 서울변호사협회를 뭐 감싸거나 할 이유가 전혀 없지만 예. 이정렬 전 판사 변호사가 서울에 등록 거부가 됐다면 아마 지난번 그 사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쉽네요. 청라에서님께서 경찰을 노상강도라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좀 뭐 센 편이긴 하지만 일단은 그런 느낌 막 드는데요. 요즘에 그러니까. 하는 형태가. 예. 지금 경찰이 이러고 있는 걸 노상강도라고 얘기 안 할 수 있냐라는 하는 거죠. 니들은 노상강도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예, 그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다고. 노상강도라고 욕먹어도 싸다. 예, 맞습니다. 라고 예.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형사처벌 그래 이제 다시 또 본론으로 가서 정치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아주 정말 고급 정보가 엄청 나오지 않습니까? 생활에 딱 유익하고 경찰에 대해서 100만 명 형사처벌 받고 그중에 90%가 벌금이고 요즘에 국장님께서 43,199명 이야기를 자주 하시던데 4319. 자료집도 냈고 43199 어떤 분들인가요? 이분들이 어떤 숫자인가요? 그러니까 벌금을 선고받으면 벌금형을 받으면 벌금을 내야죠. 근데 돈이라는 게요. 물론 내야 되는데 꼭 그 맘대로 안 될 수가 있어요. 그 살다 보면 그런 거잖아요. 돈이 없어서 못 내는 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네요. 또 하나 벌금은 벌금형을 선고 딱 받잖아요. 그러면 약식도 마찬가지인데 30일 이내에 전부 다 내야 돼요. 근데 100만 원, 200만 원, 어떨 때 500만 원도 되고 이러는데, 그냥 뭐 보통 5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간에 자기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서 그 크기는 달리 느껴지겠지만, 갑자기 목돈을 한 달 내에 구해서 내는 건 되게 어렵습니다. 그렇죠. 못 내면. 서민들은 더더욱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럼요. 국장님 최근에 벌금 내보셨어요? 최근에 없습니다. 국장님은 굉장히 합법적으로 투쟁하시니까. 전 얼마 전에 불법적으로 FTA에 대한 문제 제기했다고 1심 약식 기소 150만 원 냈는데 항소심까지 진행해서 우리 그 세파이프 변호사로 유명한 이광철 변호사님이 변론해 주셨고 3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사무실에서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1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떨어졌다고. 그래서 참여인 대해서 회비로 벌금 내는 건 안 되게 돼 있어요. 회원들의 회비는 정상적으로 쓰여져 있는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가끔 뭐 우리 도와주시는 교수님들, 변호사님들이 이렇게 밥이라도 먹으라고 주시고 간 돈을 쌓아놨더라고요, 사무실에서. 그래서 거기서 벌금 30만 원 내주셨는데 그때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50만 원 처음 받았을 때 사무실에서 안 내주면 어떡하나. 이 150을 어디서 한 달치 월급이 가까운 돈인데 절망을 막 느꼈거든요. 그래서 길을 쓰고 소송해서 30만 원 떨어뜨렸어요. 그러니까 벌금을 내게 되는 게 굉장히 나쁜 사람, 굉장히 문제가 있는 사람들만 내는 게 아니에요. 뭐 시국 관련해서도 벌금을 내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 아니 정말 너무너무 가까이 있어요. 운전하면 벌금 낼 가능성이 확 높아지고요. 뭐 소소한 일, 예를 들어 카센터 하나만 해도요. 카센터도 이제 등급이 정해져 있어요. 뭐 할 수 있는 일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무슨 정비를 하면 안 되는데 정비를 했다 이런 게 다 벌금 부과 대상이에요. 그런 건 액수도 큽니다. 한 500만 원 뭐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그렇게 뭐 한번 단돌이 한다고 생각하면 조그만 식당 하나, 포차 하나에서도 벌금 매길 거 엄청 많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다 벌금이면 그걸 어떻게 다 내요?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내겠지만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43,199명이 1년에 벌금을 못 내서 감옥 간 사람. 벌금 대신 감옥에 자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끌려갈 수도 있고. 아니요, 자발은 없습니다.
못 내갖고 단속당해갖고 이렇게 끌려가는 거죠. 벌금 안 냈다. 벌금을 못 내면 수배자처럼 돼 있어서 수배가 되는 거죠. 이제 기소중지자가 돼가지고 잡혀가게 돼요. 보통 불신검문하다가 이렇게 잡혀가고 그래요. 운전하다 잡혀가고 이런데. 그래 본인 신청으로 안 되나요? 저는 예전에 그 30만 원 너무 부담돼갖고 들어가서 하루에 5만 원인가이잖아요. 그래서 30만 원이 얼마죠? 6일 나 그냥 6일 살겠다고 그러려고 그랬거든요. 쉬려고 좀. 아니, 그러니까 쉬려고 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거 안 돼요? 본인이 그렇게 못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잡혀가니까. 근데 그 예측 가능성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일주일, 다음 주에 일주일 일 좀 비우고 좀 쉬려고 들어가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검찰에 얘기해도 돼요. 네. 언제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자, 벌금형이란 건 뭐냐면, 원래 형벌이라는 건 벌금형은 없었어요. 징역 이런 것만 있었어요. 근데 감옥에 보내는 게, 능사가 아니다라는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왜 능사가 아니냐? 감옥 가면 가족하고 헤어져야 되죠. 직장에서 쫓겨나죠. 근데 감옥이 결코 좋은 곳이 아니잖아요. 또 비참하죠. 오히려 범죄를 거기 가서 배우는 수도 있고 감옥은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고 무조건 감옥 밖이 더 좋아요. 제가 지난 2008년도 촛불시로 감옥 갔잖아요. 그러니까요. 한 2달 있었는데 밤에 불도 안 꺼주고. 그때 벌금 못 내가지고 노역 사신 분들을 여러 분 만났어요. 이제 서로 알아봐가지고. 촛불 집회 자주 나오던 한 시민들 계셨어요. 아니, 여기 혹시 집시법으로 들어오시냐? 아니, 벌금 못 내갖고 잡혀서 들어왔대요. 너무 서로 민망해가지고. 그렇죠. 저도 미안하고. 안 되셨더라고요. 참, 불쌍한 사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벌금, 감옥 가는 게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감옥 보름 보내고 뭐 한 달 보내고 이럴 수는 없지 않냐. 그래서 이 형벌이란 건 어차피 고통을 주는 거예요. 옛날에 뭐 곤장 치고 이런 것도 고통을 주는 건데 죄값을 고통으로 치르게 하는데 신체의 자유를 제한해서 교도소에 보내는 거 말고 새로운 걸 좀 해보자라고 고안해낸 게 이 재산형 벌금형이에요. 벌금형. 어차피 자본주의에서 돈 뺏기면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일단은 감옥에 안 보내려고 해서 벌금형을 만들었는데 벌금을 못 내서 감옥 가는 사람이 1년에 4만 명이 넘는다. 그건 도루묵이잖아요, 말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죄질이 나빠서 감옥 가는 게 아니에요. 위험해서 우리 사회가 특별히 격리를 시켜야 돼서 감옥 가는 게 아니라 오로지 돈이 없어서 가는 거예요. 진짜 을 중에 을이에요. 정말 서러운 사람들이죠. 서럽죠. 그러니까 아까 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도소에서 만났단 말이에요. 저 사람 벌금 미납으로 들어온 노역수예요. 그럼 자기 얘기 잘 못해요. 막 피하시더라니까요. 피하죠. 처음에. 그렇죠. 아니 서로 민망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열패감, 그 모욕감 있잖아요. 다른 것도 아니라 뭐 데모하다 들어왔으면 좀 낫죠. 또 아니면 다른 범죄로 들어왔으면 좀 난데 다른 것도 아니라 벌금 100만 원, 200만 원 못 내서 몸빵하러 들어왔다라고 하면 참 슬프죠. 너무 하여튼 그렇게 매년 4만 명이 가고 있고 그래서 벌금형을 도입한 의미도 없고 또 벌금은 이제 고통을 주는 건데 고통이라는 게 100만 원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고통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저희 등가성이 없어요. 이건희의 100만 원과 가난한 사람들의 100만 원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권연대가 일수벌금제도 주장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부자들은 벌금을 많이 내게 만들고. 저 용진 씨 아세요? 용진 씨? 뭔 용진 씨죠? 정용진 씨. 정용진. 정용진 그 씨가. 청문회도 거부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냥 돈 내불잖아요, 그 사람들은. 벌금형 선고 받았잖아요. 용진 씨 동생이 있어요.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정용진. 유경 씨인가 뭐 하는. 정유경 씨. 그 빵집 진출했다가 문제된 사람. 아니, 뭐 신세계 무슨 전문가 뭐 그럴 좀 될 텐데. 그분이 벌금 500만 원 형인가 선고 받았을 때. 재판장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과하다. 깎아달라. 그래요? 네, 그런데. 와. 자, 재벌, 그쯤 되면 이제 3세군요. 재벌 3세에게 500만 원은요. 뭐라고 불러야 되나요? 전문 용어로 하면 껌값이잖아요. 아무런 고통이 없어요. 500만 원 내는 것에서. 그러니까요. 차라리 그런 사람들은 벌금 500만 원보다 사회봉사 명령 뭐 한 달 이렇게 시키는 게 훨씬 더 고통스럽죠. 그렇죠? 벌금은 아니죠. 그 사람들은 뭐 벌금 처벌이 아니잖아요. 그냥 봐주는 거잖아요. 주머니에 있는 이론 정도로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론도 안 되죠. 뭐 그분들한테는. 뭐 흔히 그런 얘기 안 합니까? 뭐 이제 아주 부자들, 재벌들은 길거리에 10,000원이 떨어져 있어도 그걸 안 줍는다는 거 아니에요. 줍는 시간보다 자기가 훨씬 더 많이 버니까. 자기가 그냥 일을 계속 하는 게 돈이 많이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쓰는 것보다 너무 빠른 속도로 돈을 벌어가지고 네네네. 그러니까. 고민하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있어요. 끔값이라고 하면 안 되네. 끔값은 그래도 좀 500원, 1000원씩이나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주머니 이론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고통을 주는 거면 고통이 같은 고통이어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는 일수벌금제라는 걸 하고 있는데 일수벌금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독일의 예를 들어볼게요. 독일은요. 그 사람에게 벌금 우리나라처럼 100만 원, 200만 원 매기는 게 아니라 벌금 10일, 벌금 한 달 이렇게 매겨요. 도로교통법에 어떤 걸 했다, 뭐 나쁜 짓, 음주운전을 했다. 그러면 그거는 누가 했든 재벌이 했든 가난한 사람이 했든 공무원이 했든 누가 했든 간에 나쁜 짓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정확히 뭐 벌금 30일짜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액수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액수는 1유로에서 5,000유로까지 있습니다. 1유로에서 5,000유로 사이에서 그 사람의 재산과 소득을 가지고 정하는 거예요. 5,000분위가 있는 거예요. 계산을 해보면 가장 적은 벌금과 가장 많은 벌금 차이가 72만 배가 나요. 72만 배? 네. 그래서 저는 독일처럼 화끈하게 하자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30분이라도 하자.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 고통의 등가성을 조금이라도 맞출 수 있다. 근데 서민들은 벌금을 더 줄여줄 수도 있고 부자한테 줄 수도 있고. 그렇죠. 핀란드의 노키아 부회장이 교통 단속돼서 1억 원 정도 벌금 낸 게 아주 유명한 사례잖아요. 그렇죠. 아니 2002년 월드컵 준결승. 우리가 독일한테 졌죠. 1대0으로. 그때 결승골 넣은 사람 기억 못 하시죠? 축구 안 좋아하시는구나. 미하엘 발락. 독일 축구 선수. 발락 알죠. 발락. 발라크. 발락이 마지막으로 은퇴한 팀이 지금 손흥민이 뛰는 레버쿠젠이에요. 레버쿠젠에서 은퇴했는데 은퇴한 직후에 스페인에 놀러 갔다가 과속을 했어요. 과속을 해서 걸렸는데 경찰이 10만 유로를 내라고 한 겁니다. 10만 유로면은 10만 유로 얼마냐?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입니까? 1억 4천만 원? 뭐 하여튼 을 내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발락이 어떻게 했냐면 변호사를 통해서 금액이 과다하다, 많다. 왜냐하면 유명 축구 선수라고 해서 돈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오해다. 나는 은퇴했다. 그래서 이렇게 못 낸다 그랬어요. 그런데 난리가 난 거예요. 독일 축구 팬들이랑 네티즌들이. 야, 자꾸 전문 용어 써도 되나요? 써도 됩니다. 쪽팔리게 굴지 말고 빨리 들어와 내고. 쪽팔리기가 전문 용어군요. 그럼요, 전문 용어. 찌질하다, 쪽팔리게. 그럼요. 너무 국장님 우리 국민TV에서는 좀 더 과감하게 표현하셔도 돼요. 제가 아주 품격이. 네, 우리 국민TV에 또 품격은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발락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중에 거짓말을 하는 거죠. 변호사가 내가 원하지 않는 답을 했다. 잘 모르고. 그래서 변호사를 해임했다. 나는 법을 존중한다 이런 거예요. 발락이 주급으로 10만 유로 받던 사람이에요. 주급으로 10만 유로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독일 시민들도 스페인 시민들도 돈 많이 버는 사람은 똑같은 과속을 해도 벌금을 더 내야 된다라는 게 상식으로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지 사실은 그걸 위반했을 때 경계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냥 5만 원 내라고 그러면 뭐 또 위반해버리지 이럴 거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용진 씨한테 정용진, 정유경 남매님. 용진 씨한테 무슨 감정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용진 씨가 청문회 안 나와서 벌금을 선고받으면 그래도 저 신세계 이마트를 끌고 가는 엄마 회사하고 자기가 이제 부회장이지만 실질적으로 오너잖아요. 이런 분은 한 벌금 7천억 정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벌금 1,000만 원, 2,000만 원 때리니까 내고 안 나와버리잖아요. 청문회 국회를 알로 봐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7천억 정도 되고 그럼 그 돈 만들기 힘들거든요. 그래야지 청문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나오죠. 구속시켜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근데 그 정도 분위로 그 정도로 재벌에게는 엄청나게 벌금을 매기고 서민들에게 조금 매기자 이런 게 아니라 독일은 그러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72만 배 차이가 나지만 그렇게까지 하지 않더라도 30개, 36개라도 나누자. 이러면 법무부, 검찰이 반대해요. 왜 반대해요? 아니,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국민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반대하는 까닭은 이겁니다. 정확한 소득을 파악할 수 없다. 왜 파악이 안 돼? 요즘 다 잘 파악되는데. 상당히. 그렇죠? 아니, 정확한 소득은 누구도 파악 못 해요. 그렇죠. 왜냐면 숨기는 것도 있고. 아니, 그리고 뭐, 애들이 받은 세뱃돈. 애가 벌은 건데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미취학 아동의 경우에는 엄마가 보관하잖아요. 예. 이게 다 소득이거든. 예. 사실은. 예. 근데 국가가 어떻게 파악해요, 그걸? 신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정확한 파악을. 예. 그러니까 말장난이에요. 예, 그렇죠. 정확한 소득 파악하지 못하는데 국민연금 내고 정확한 소득 파악 못하는데 건강보험 내고 세금도 내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예.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뭐든지. 근데 한때 검찰에서 법무부가 검찰에서 일수벌금제를 도입하겠다라고 검토하겠다고 한 적이 있었죠. 왜 말은 하죠. 검토. 결과는 이미 나와 있는데 검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지금도 저희가 막 열심히 하고 우리 예. 국민TV 청취자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예. 인권연대 홈페이지에 오시면 서명도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도와주셔가지고 일수벌금제를 도입하라. 아니 예. 벌금제를 개혁하자. 벌금제를 개혁하자. 일수벌금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인권연 청취자 여러분, 우리 인권연대가 하고 있는 벌금 제도를 개혁하라. 충분히 공감 가시잖아요. 지금 우리 국민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인권연대 홈페이지 가서 서명도 해주시고, 지금 트위터하고 페이스북에 인권연대 그 서명 페이지를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벌금제 개혁일 것 같네요. 국장님 잠깐만요. 우리 오케이 마리님께서 국장님이 소개한 미하일 발락 직업이 없다라고 벌금 깎아달랬던 은퇴했으니까 바로 올려주시고 근데 은퇴 직전까지 매주 10만 유로 말씀드렸죠. 1억 4천만 원. 와, 제가 숫자 기억을 잘해요. 대단하시네요. 10만 단위 이런 건 그러니까 기억해요. 1억 4천까지 딱 맞네요. 그러니까 52주니까 한 주치만 벌금 내면 되는 거 아니었어요. 근데 안 내다가 그다음에 이 새숲길 정아님께서 저녁 시청에서 3일 혁명 때 시청 촛불 마치고 대한문 쪽으로 건너가다가 남편하고 뽀뽀했는데 경찰들이 체증할까라고 약간 중얼거렸다는데 이건 일종의 인권 침해나 모독 같은 거죠? 이거는요. 네, 남이 뽀뽀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에요? 이건 심각한데요. 그러니까요. 첫 번째 모욕감을 느꼈으면 모욕죄가 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예요. 그래서 당한 사람이 문제 제기를 해야 되거든요. 경찰관 상대로 고소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 명예훼손도 되고요. 이게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고요. 이런 경우 문제 제기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항의를 하셨어요. 우리 새숲길 정아님께서. 특정이 좀 되게 어려우니까 경찰 관련한데 물어보셔도 되고 경찰이면 청문감사관실 같은 데다 해도 되고 국가인권에 진정해도 되고 아니 경찰이 뭐냐면 머슴 중에 상머슴이에요. 그 3D 업종 머슴이에요. 원래 민중의 지팡이였잖아요. 그러니까 민중의 지팡이 민중들 위하는 역할을 한다는 건데 아니 갑자기 진짜 이게 일반 경찰관들 그 집회 시위 현장에 나와가지고 체증할까라고 말하는 경찰관이 다 하위직일 텐데 이런 친구들까지 어떻게 시민들에게 정말 겁도 없이 그런 말들을 함부로 내뱉고 아무리 정권이 엉망진창이어도 말이야 경찰관들이 그래도 경찰관들은 드디어 이제 본질이 나오시는 거죠. 분노가 나옵니다. 경찰관들은 그래도 시험 봐서 들어온 친구들이래. 시험 봐서 들어온 사람들인데 부끄러운 염치가 좀 있어야죠. 인간이 짐승하고 다른 게 염치가 있어서라며요.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진짜 그 시청 앞 광장에서 신호 대기 중인데 수많은 시민이 있는 자리에서 그 상대방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 사람이 주권자잖아요. 주권자라는 건 뭐냐면 경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빌려준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 누구예요? 납세자잖아요. 납세자라는 건 뭐예요? 경찰 비용을 다 대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술, 담배 이런 거 해가지고 얼마나 세금 많이 내는 그렇죠. 우리는 아주 애국자들이죠. 많이 내죠. 술에 50%, 담배 50%가 세금. 그 다음에 시민이 지한테 뭐예요? 경찰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될 수혜자라고요. 그러니까 시민과 경찰과의 관계는 완벽한 갑을 관계예요. 원래는 우리가 갑인데. 그럼요. 우리가 을이 돼버렸어요. 어디다 대고 뽀뽀한 어쩌고 채증할까? 그리고 국장 너무 열받는 게 진짜 무슨 저질. 집회하러 가기만 하면 차벽을 엄청 쌓아놔가지고 이동을 못하게 해요. 이번 2월 25일 대회도 제가 그래갖고 집회장에 갈 때 어떻게 갔냐면요. 저기 서소문 있는 데 내려가지고 바로 건너가지를 못하게 나가지고 삥 돌아가지고 인권위 앞쪽으로 가갖고 겨우 집회장을 갔거든요. 정말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돼? 너무 열받고. 저도 많이 보셨겠지만 현장에서 얼마나 많이 싸우고 근데 요새는 사실 말도 안 통해요. 왜냐하면 앞으로 4년 동안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그냥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경찰관들이. 지금 1년도 너무 길다. 이제 그만이라고 우리 새숙길 장관님도 올리셨고. 앞으로 4년 동안 이렇게 살 거고. 이렇게 살 수 없어요. 4년간. 경찰은. 그러니까 시민이 달리 해야죠. 우리. 채증할까? 거꾸로
니들이 채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니들을 채증한다. 불법행위를 너희들이 그럼요. 그리고 정확히 채증하고 예. 정확히 문제 제기하고 그래서 예. 고쳐나가야죠. 인권이 예. 만약에 조금이라도 더 좋아졌다. 다른 나라에 인권이 좋은 나라들이 있어요. 예. 우리는 청액 벌금인데 일수 벌금으로 하는 독일 같은데 부럽죠. 예. 뭐 핀란드, 노르웨이 뭐 다 부러워요. 스페인도 예. 부럽고. 예. 근데 그 나라들은 뭐 가만히 있다 그렇게 인권 상황이 좋아졌냐? 그렇지 않잖아요. 계속 투쟁을 한 거죠. 예. 프랑스는 뭐 150년 동안 그냥 계속 박터지게 싸웠던 거 그러니까 아닙니까? 인권에는 양보가 없다. 너무 멋있는 구호인 것 같아요. 그런 구호들이 있었죠. 저희 회사 구호는 아니고 수원에 있는 다산 인권센터. 다산, 네. 우리가 좋아하죠. 그렇죠. 사도 요한님께서 멋쟁이 오창희 네. 사무장님 웃음도 멋져하고 사진까지 올려주셨어요. 아주 뭐 팬들이 네. 많네요. 남산 스카이님이 국장님 말씀처럼 에휴 경찰이 문제냐 때론 나쁜 놈 많지만 정권이 기태라 그렇다. 네. 날마다 열받는 여기가 지옥이냐 천국이냐. 미객님도 아주 재밌는 거 올려. 박근혜 정권 들어서마자 남친 음주운전 걸렸는데 작년보다 많이 올라가지고 200만 원 냈대요. 물론 남친이 죽일 놈이지만 정권 바뀌자마자 50만 원 올랐습니다. 이런 재밌는 글도 올려주셨는데, 예. 아무튼간 우리 국민들이 남친이 죽일 놈이라는 게 굉장히 설득력 있겠다. 예. 네, 여기도 나오네요. 사귀는 것도 예. 한번 좀. 박근혜 정부 네. 1년간 교통범죄금 과태료 836억 급증. 네. 깨방정님이 올려주셨는데, 네. 야 대신에 이염도로 구조 개선이나 어린이 보호에 개선에 투입하는 지역 교통안전 개선 예산은 대폭 축소. 그렇죠. 미쳤군요, 이게. 네. 정말 써야 될 때는 안 쓰고, 또 특히 걷어들여야 될 재벌 대기업 벌금이라든지 세금은 안 걷어주면서 깎으면서 국민들한테 이렇게. 오늘자 한겨레 신문 보셨어요? 뉴질랜드 카지노? 대주 실업? 네, 대주 실업. 예. 네. 그분이요. 교민이 제공했더라고요. 네. 사진 찍어가지고. 예. 그분이 내야 될 벌금이 400억 원이에요. 근데 지금 그게 튀어서 카지노하고 계시는군요. 그런데 경찰을 안 잡고 근데 뭐 하나요? 튈 수가 있나요? 예. 튈 수 있나요? 없죠. 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요 출국을 하려면요 법원과 검찰의 허가를 맡아야 되잖아요. 예. 우리 벌금 50만 원 가지고도 외국 못 나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출국 가능 사실원 이런 거 받아가지고 예. 검찰 받아고 법원 받아가지고 제출하면 그게 다시 경찰로 가가지고 예. 경찰, 검찰, 법원을 다 통과하고 도장 맡아야 예. 단수 여권 나오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아니 그게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촛불 제가 재판이 보석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 네. 대학교 무상교육 국제 심포지엄이 있어서 제가 원래 등록금 문제 전문가잖아요. 나름대로 가야 되는데 여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종로구청에서. 왜 그러냐 했더니 검경에서 무슨 조회 중인데 오래 걸린다. 경찰에서 막고 제가 있는 이제 거예요. 네. 일본에 가면 뭐 조총련을 만날지 모른다 이러면서 안 보내준다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막 검찰한테 제가 전화하고 싸웠어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냥 보내주겠다. 나 조총련 안 만난다. 등록금 때문에 간다. 당신도 책임져라. 소리 지르고 난리 났어. 우리 안진건 선생은 형이 이제 다 끝난 건데 네. 다 끝난 사람도 이제 신원조회라는 이유로 시간을 끈 네. 건데 이 허주 실업 같은 경우에는 대주 실업. 그 사람은 어떻게 나간 거죠? 그러니까 400억 원을 내야 될 사람인데 예.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어떻게 나가버린 거예요? 도와준 거죠. 검찰에서 내보내준 거죠. 와, 진짜 열받네. 그러면은 열받죠. 예. 그걸 수사해가지고 어떤 경로로 나가게 됐고 어떤 공무원, 어떤 검사가 책임하에 나가게 됐는지를 확인하고 예. 그 검사 보고 400억 원을 내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400억 원 우리 돈을 뺏겼잖아요. 그렇죠. 예. 이 사람은 벌금 낼 돈 가지고 지금 카지노 긁고 있잖아요. 진짜. 그것도 사진 보니까 예, 예. 혼자 놀고 있어. 그러니까 그게 이제 특별룸이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놀고 있잖아요. 카지노에서. 많이 우리 박성재 PD님이 벌금제 개혁 캠페인 43,199명 의원 참여하기가 인권연대 홈페이지 올려주셨어요. 우리 네, 청취자 여러분, 인권연대 벌금제 개혁 캠페인 정말 많이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류크님께서는 하늘이 노래서 눈이 내린다고까지 올려주셨는데, 맞아요. 아까 전에 눈이 내리더라고요. 자, 국장님, 다시 본문으로 와서. 네. 지금 그렇다면 우리가 경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일단은 경찰이 완전히 민중의 지팡이 아니라 민중을 향한 몽댕이로 되어 있는 정권의 시녀가 돼가지고 이 문제는 이야기 짚었고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자치경찰제 같은 거 뭐 이런 거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해주셨고 그다음에 현실적으로는 지금으로서는 경찰이 인력과 예산을 강력범죄를 예방한다는 국민 안전에 집중하지 않고 엉뚱한데 뭐 집회라든지 기자회견이라든지 이런 데 쓰는 것도 지적해 주셨고 더더욱이나 정권 눈치를 보면서 창조 경제를 위해서 벌금을 엄청나게 창조하는 이런 문제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1년에 43,199명이 돈을 못 내가지고 감옥에 가 있는 이런 비참한 상황 여기까지 벌금 얘기 좀 더 해야 되지만 그렇죠. 경찰 얘기만 좀 더 하면
자, 지금 이제 경찰에서 별이라는 계급이 경무관이에요. 경무관. 예. 경무관이 되면 별 달았다고 그래요. 장군 정도라는 거죠. 군대에서. 장군보다 실제로는 더 어렵죠. 예. 경무관 아무나 못 되니까. 예. 뭐 장군도 아무나 되는 건 아니겠지만요. 근데 지금 어떤 식이냐면 뭐 서울 송파경찰서에 가면 예. 서장이 총경이 아니라 경무관이에요. 예. 이런 식으로 고위직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박근혜 정권이 뭘 공약했냐면 5년 동안 경찰관 인원을 2만 명을 늘리겠다고 그랬어요. 지금 늘려가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예. 흉측한 건 문재인 후보는 3만 명 늘리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기가 막혔었는데. 아니 뭐 늘어나고 좋은 일만 하면 좋지 않습니다. 경찰이 그렇죠. 늘어나는 건 좋은 일이 아니에요. 경찰이 늘어날 때 전제가 있어야 돼요. 경찰이 시민을 위한 경찰 활동을 하면 늘어나도 좋아요. 제 말이 있습니다. 제 말이. 그렇죠. 근데 뭐 박근혜 정권의 경찰이 절대 그렇게 안 가고 있는 거고. 예. 또 답답한 게 뭐냐면 지금 국민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지방경찰청이나 이런 게 막 생겼어요. 그러니까 대전에 가면 대전지방경찰청이 광역 단위로 다 있어요. 울산경찰청, 광주경찰청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광주에 경찰서 몇 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남경찰청하고 광주경찰청을 분리한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 또 치안감 자리, 경무관 자리 몇 개 생기고 총경 자리 수십 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러면서 자기들 뱃속이랄까 이런 것만 키우면서 계속 왔다는 거예요, 경찰이. 정권에만 충성하면, 정권에만 잘 보이면 인력도 주고 예산도 주고 권한도 주고 이러니까. 그럼 국민의 입장에서는 손해잖아요. 너무 열받는 상황이죠, 지금 솔직히. 아니, 절도 사건 같은 거 하나 있어가지고 경찰에 신고해보세요. 경찰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일반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경찰관들 중에서 혹시 이거 듣고 계신 분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단연간 연구하고 반박을 못하죠. 실전 경험도 있는데 경찰 문제 최고 전문가이시잖아요, 아니요, 부장님이. 절도 사건 딱 터져가지고 112 신고하면 경찰관들이 하는 얘기가 절도범 못 잡아요 하는 얘기부터 해요. 아, 그래요? 신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미쳤군요. 정말 욕이 막 나오려고 그러는데요. 범죄 피해자한테 이거 골치 아프다. 경찰서 가서 써야 될 서류도 많다. 이런 얘기는 합니다. 퉁쳐버리는 거예요. 가급적 오지 말아라. 그래서 112 신고할 때 112 신고하는 내용을 다 녹음도 다 녹음해야 되겠네요.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데도 피해자가 포기했다. 피해자가, 됐어요. 잊어먹기로 했어요. 라고 갔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여튼, 자기들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가장 답답한 것 중에 하나는 순찰차가 골목에서 놀고 있잖아요. 자고 있는 경우도 많고, 핸드폰으로 게임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경찰관들이. 자, 피곤하니까 그러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착해서. 그러나 한번 보세요. 청와대 앞이면 그러겠습니까? 국회 앞이면? 신문사 앞이면 그러겠어요? 안 그러잖아요. 우리가 청와대나 국회나 신문사보다 못한 게 뭐 있어요? 아니, 우리가 주인인데. 원래 청와대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어따 대고 주인 앞에서 말이야, 머슴들이. 그러니까요. 순찰차 해놓고 공회전 시키면서 컴퓨터 게임이나 하고 앉았고. 공회전 단속한다더니 본인들이 공회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웃긴 일이에요. 차벽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차벽을 국민이 오고 가는데 어디서 차벽을 찾고 막고 있냐.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 차벽 칠 때 보면 차들 다 시동 걸어놨더라고요. 언제든 이동해. 그 얼마나 언제든 이동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도 에어컨 켜고 있어야 그래야 되고 되니까 또 따뜻하니까 이런 거예요. 제발 차벽이라도 없애는 차벽 금지법이라 만들까요? 금지법이 아니라. 그거는 경찰 활동을 굉장히 넓게 생각한 거예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보면 경찰관이 해야 될 일들을 정해놓는데 그 중에 안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안전. 그러니까 안전이란 걸 가지고 되게 넓게 확장시켜 놓은 거예요. 근데 그게 시민의 안전하고 무관한 거거든요. 사실은 시민의 안전이기보다는 대통령의 심기 정도잖아요. 대통령의 안전을 건드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시청에서 우리가 무슨 청와대로 가자는 게 말로 가자는 건 가자고 말도 안 해요 요즘에는. 그렇죠. 가고 싶어도 갈 수도 없고. 가도 문제예요. 가면 질의를 하나 하나. 원래는 청와대 부근까지 가면 청와대 경호법이면 총질도 할 수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안 가죠 무서워서. 무섭기도 하지만 만약 설령 갔다 하더라도 시민들이 20명이 가면 어떡할 거예요. 질의를 알아요. 뭘 알아요. 그러니까 청와대 앞에 분수대까지 나는데 그 다음부터는 알 수가 없어요.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대통령이 안전을 건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럴 생각이 없어요. 시민은 그렇죠. 당연히 생각도 없죠. 제발 좋은 일 좀 하시라 이거지 대통령께서. 시민은 더더욱
교통수단의 안전한 게 아니라 불쾌하고 불편해지는 일이고 예. 그렇다면 경찰관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근거로 해서 차벽을 친다고 하지만 예. 차벽을 치는 법률적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 국가기관이 법률적 근거 없이 임의적 활동을 하는 겁니다. 예. 불법 활동이죠. 그래서 저는 법률적 근거가 없어도 활동할 수 있어요. 안진걸 선생이나 저는. 예. 왜? 우리는 무슨 공무원이 아니고 국가에서 녹을 먹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럼요. 우리 자연법적으로. 우리는 하늘이신 섭리에서 불법 행위만 안 하면 돼요. 예. 그러나 경찰이나 경찰관의 행동은 법률에 정해진 대로 해야 돼요. 왜? 국가 활동이니까. 예. 국가 작용이 법률과 무관하게 지들 하고 싶은 대로 차벽도 세우고 어떨 때는 뭐 트랜스포머 같은 것도 세우고 그러더라고요. 예, 이상한 거. 예. 그거 막 이렇게 3단으로 접히고 예. 막 이런 거 하고. 그 전문 용어로 예. 생쇼죠, 그건. 생쇼. 그래서 이전에 노무현 대통령 추모제 때 차벽 쳐가지고 못 들어가게 한 건 참여연대에서 헌법소원에서 위헌이라는 거 밝혀냈잖아요. 그런데도 치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2009년에만 위헌이 아니라 예. 2010년 우리 헌법이 개정되지 그러니까요. 않았는데 예. 2010년, 11년, 12년 계속 위헌인데 경찰은 모르세요. 대통령한테만 야당 안 맞으면 된다. 이거밖에 없어요. 너무 비참하네요. 아니 2013년 1년 동안 대한민국 경찰이 뭐 했습니까? 딱 두 개 했어요. 예. 하나 삥 뜯기 길거리에서 예. 단속 어마어마하게 노상강도. 많이 하게. 예. 노상 강도는 아니고 노상강도처럼 느껴지는 맞아요. 예, 노상 정확히 아시죠? 강도라 예. 비난을 받아도 마땅한 정도로. 그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4대학을 했어요. 그렇죠. 학교 폭력, 가정 폭력, 성폭력, 불량식품. 하고 경찰들이 문구점을 단속으로 다니더라니까요. 그거 힘없는 사람들. 하죠. 거기서 내가 거기서 뽑기를 먹겠다는데 무슨 상관이 모르겠어요, 경찰이. 네. 그거 그러니까 법률 쫀득이 겁나 맛있는데 네. 왜 그러냐고, 왜 법률적으로 저 따지고 들면요. 정말 폐가 망신시키고 인생 조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식품위생법 같은 거 가지고 시시콜콜이 따져봐요. 앉은 자리에서 벌금 뭐 억 단위로도 매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힘없는 사람들 뭐 성폭력, 가정폭력 뭐 이런 건 당연히 근절해야 되는 거지만. 아니 그리고 폭력이라는 게 너 어떻게 4대학이라는 게 살인도 있고. 그렇죠. 제일 나쁜 게 네. 그래서 우리 의라차차에서는 여러 번 4대학을 달리 정리했어요. 이제는요. 네. 박근혜 대통령, 네. 청와대, 검경, 새누리당. 국정원까지 5대학으로 정리했어요. 우리 정치자들은. 국장님 어떠세요?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저는 반대합니다. 왜요? 왜 반대하냐면 그 국가정보원이나 예. 경찰이나 검찰은요. 예. 그냥 마름이에요. 검찰도 제가 검찰공화국이라는 책도 썼잖아요. 예, 알죠. 근데 예. 사실은 총장 하나 잡고 후 불면 같이 날아가요. 예. 경찰은 말할 것도 없고 경찰은 말씀드린 대로 불기 전에 날아가니까 게임도 안 예. 되고 유머로 이해해 주세요. 유머로. 그러니까 아니 오죽하면 핵심은 사이에서 핵심은 하나인 거지. 핵심은 대통령. 그럼요. 대통령과 청와대.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4대학 단속을 할 게 아니라 너네들이 4대학으로 꼽힌다. 국민들 오죽하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겠냐. 제발 좀 민주주의와 민생을 챙기는 대통령이나 청와대나 새누리당이나 검경은 거듭나라 이런 이제 풍자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경찰에 관심 가지시고 그냥 우리 시민들이 당하고만 있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좋습니다. 인권연대 회원가입도 해야죠. 아니 회원가입 예. 저 앵벌이 하러 나온 거 아니에요. 아니요. 우리 청취자들은 국민TV 청취자들은 바로 서명도 하고 트위터도 해주시고 회원가입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여연대 회원가입도 많이 해주셨고요. 그래요? 민변은 고맙습니다. 민변은 변호사들만 회원인데 이번에 후원회원제들 만든대요. 네, 네. 시민들도 후원할 수도. 네. 그리고 우리 인권연대입니다. 참고로 저도 한 달에 2만 원씩 내고 있습니다. 예. 아이고 그냥 통장 2만 원 찍혀 나가면 어찌나 뿌듯하고 보람이 느껴지던지요. 이렇게 인권연대가 좋은 일 많이 하시니까. 안진걸 선생한테 저는 을입니다. 을. 예, 제가 회원이라서 99년도에 가입했어요. 제가 창립하던 해. 야, 뭐 정말 고맙습니다. 회원 번호로 하면 태정태세 문단. 예, 상위 순번이죠. 예. 그래서 일수벌금제 이야기하셨는데 이 43,199명 돕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국장님? 그걸로 들어와서. 제일 좋은 거는 이게 누구한테는 설명하면 다 알아들어요. 다 공감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벌금형을 받는 사람들은 정말 중죄인이 아니잖아요. 노역수 중에 35%, 34% 정도가 뭐냐면 도로교통법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운전하다 간 거예요. 제가 작년에 교도소 가서 만 19살, 94년생, 이제 만 20이 됐죠. 작년에 우리 나이로 20살인 청년을 만났는데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이 벌금형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표정이 안 좋아요. 어두워요. 눈 안 마주치려고 그래요. 쪽팔리니까. 예. 왜 들어왔냐 이렇게 너무 어려서 물어봤어요. 예. 다른 사람들한테 안 물어보죠. 결례니까. 예. 그러니까 도로교통법 위반이에요. 뭐냐면 친구 아빠 차를 몬 거예요. 자기가. 예. 그 책임보험 가입이 안 돼 있잖아요. 보험 가입은 돼 있는데 자기 이름으로 안 돼 있죠. 예. 아들도 잘 안 시켜주기도 하는데 어떨 때. 그러니까 대물사고 가벼운 접촉사고가 나거나 그래도 보험 가입이 안 돼 있으니까 형사처벌을 받는 거 이건되고 그래서 200만 원 이렇게 나온 거예요. 보험만 돼 있으면 보험으로 처리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200만 원 벌금이 나왔는데 이 친구는 앞에 보고 옆에 보고 뒤에 보고 보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자기가 몸으로 떼우려고 들어온 겁니다. 그럼 40일을 살아야 돼요. 자, 하루에 5만 원씩 까주는데 어떤 사람은 10만 원도 까주고 아까 대주실업 그 사람 하루에 5억 원도 까줬고요. 까주는 것도 제각각이에요. 아, 그래요? 네, 이거 그냥 5만 원 아니에요?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95%가 5만 원이고요. 어떤 사람 10만 원도 까주고 100만 원도 까주고 10억도 까줘요. 아, 하루를 10억을 버는 사람이라고 쳐서? 아니, 그냥 판사 마음이에요. 이게 뭐냐면 형사소송법에는 유수벌 금제는 안 하고 벌금 면제는 또 그렇죠. 마음대로 해주면 또 그러니까 정말 저 벌금을 못 내면 감옥에 보내야 되는데 감옥 보내는 걸 재미없는 말로 환형 유치라고 그래요. 형을 바꿔서 유치장에 유치한다. 환형 유치라고 그러는데 환형 유치할 때 3년 미만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 살리면 안 되니까 그럼 3년 미만에서 벌금 액수를 가지고 좀 나누는 건데 그것도 형평성 있게 나누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벌금 100억과 벌금 100만 원이 있다고 그러면 똑같이 100억이면 나누면 하루에 1000만 원씩 정도 까면 되잖아요. 이렇게 안 까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루에 10억씩 까가지고 예를 들면 열흘이면 살면 나올 수 있게 이런 식으로 1억씩 가가지고 100일만 살면 나올 수 있게 하고 서민들은 훨씬 더 많은 액수를 해가지고 벌금으로 노역해야 되는 기간을 100일 재벌은 100일에 끝나면 서민들은 200일 300일 대기하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같은 서민 중에서도 법정에서 말 잘하거나 그러면 10만 원으로도 쳐줘요. 그러니까 감옥에 가가지고 자기들끼리 얘기하다가 벌금 얼마야? 100만 원. 언제 나가? 열흘 있다. 당신은 왜 열흘 있다 나가? 나는 10만 원이야. 당신 왜 10만 원이야? 10만 원 몰라요. 몰라요? 답이 없어요. 와. 네. 아니, 그런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아까 한 달을 내에 다 내야 된다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왜 카드를 안 받는 거야? 분납 받으라는 거예요. 나눠낼 수, 안 받습니다. 분납을 안 해줘요? 납부 연기도 안 되고. 목돈은. 등록금도 분납해주고. 그럼요. 세금도 다 분납하죠. 아니, 제도가 저 구속쟁이 하나 있어요. 법에는 없고 검찰 징수사무규칙이라는 데 있어요. 그거는 특별히 신청하면 특별히 검사가 허가하면 되는 거예요. 70세 이상 고령이라든지 수급권자라든지. 특별히 신청해야 되냐 그냥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그걸 법에다 놔두든지 그러면 되고 안 내겠다는 것도 아니고 한 해에 4만 명이 감옥에 가는데 만약 벌금을 나눠서 내면 감옥 가는 숫자가 훨씬 줄죠. 500만 원을 6개월 동안 나눠서 내면 낼 수 있잖아요. 그래도. 이런 제도 바꿔야죠. 집행유예가요. 이건희 회장처럼 징역형에는 집행유예가 있는데 벌금형에는 없어요. 자, 벌금도 이렇게 내려고 벌금을 매기려고 보니까 저분이 너무 고령이라든지 너무 건강이 안 좋다는 너무 가난하든지 그러면 알았어. 벌금 200만 원인데 당신은 앞으로 2년 동안 착하게 살면 다른 범죄 안 지면 그 없었던 거로 하는 집행유예를 해주겠다. 이런 맛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제도도 훨씬 더 무거운 죄인 징역형엔 있는데 벌금형이 없다는 거. 이런 것도 이제 굉장히 이건희는 봐주면서 서민들은 안 봐주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렇죠. 자, 벌금 200만 원하고 열받습니다. 벌금 200만 원하고 징역 3년. 징역 3년하고 뭐가 더 무거워요? 사회에 뭐가 더 나빠요? 징역 3년이 훨씬 더 나쁘잖아요. 벌금 200만 원을 10개 붙여도 징역 3년이 안 되는 거예요. 징역 3년형을 받았다는 건 나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징역 3년을 받아도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에 집행유예 5년을 붙이면 단 하루도 교도소에 가지 않아요. 벌금도 한 푼도 안 내잖아요. 심지어. 아니, 벌금형을 잘 안 주죠. 집행유예니까. 네, 그렇죠. 징역형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이 벌금 200만 원 이 사람들은 꼬박 얼마입니까? 40일 동안 교도소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 중에는 이제 사소한 실수로 가시는 분들이 많고 3분의 1이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니까요. 근데 보면 예를 들면 삼성은 지금도
그 92명이나 백혈병 노동을 죽었지만 지금도 인정을 안 하고 있고 노조 파괴 문건 만들어서 걸렸는데도 아니라고 그러고 아이, 뭐 시민들이 나쁜 짓 너무 많이 하고 있잖아요. 시민들이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 삼성에 대해서요? 삼성의 입장이잖아요. 그게. 그 불러 올렸죠? 네, 뭔가 오해하시고 약속, 뭔가 네. 편견이고 안타깝다 뭐 알지 못하. 누가 누구를 아니 진짜 92명이나 진짜 백혈병 걸려 안타깝다. 죽었는데 진짜 그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삼성 정말 경찰, 삼성, 검찰, 국정원 어떻게 대대적 뜯어고치는 방법 없어요? 국정원? 저는요. 물론 뭐 좋은 정권도 중요하지만 예. 저는 제대로 된 의미의 법의 지배가 관철되면 된다고 생각해요. 예. 우리나라에 와서 고생하는 것들이 여럿 있는데 뭐 예수님도 한국에 와서 고생 많이 해요. 예. 그렇죠. 본뜻과 달리 예. 막 장사 속에도 이용당하고 이러는데 대표적인 게 법입니다. 법. 예. MB라고 전에 대통령 하셨던 분도 그렇고 지금 예. 대통령도 그렇고 법의 지배, 법 질서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말씀하는데 본인들이 법은 더 많이 어기잖아요. 아니 법의 지배가 뭔데요? 법 질서가 뭔데요? 법의 지배라는 게 뭐냐면 1215년 마그나카르타 대헌장 우리가 배운 것처럼 대헌장 이후에 지금까지의 법 질서의 핵심은 뭐냐면 핵심이 아니라 전부예요. 대통령이어도 왕이어도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법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라는 그렇죠. 게 인류가 수백 년 동안 싸워가지고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법의 지배예요. 근데 이걸 간단하게 바꿔버리잖아요. 국민들이 법을 지켜라. 국민들을 통제하고 국민들을 윽박지르는 걸 법의 지배, 법 질서라고 그래요. 자기들은 그럼 마음대로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이명박 씨가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 저 떼법만 없애고 법 질서만 잘 지키면 뭐 GNP인가 GDP가 1%가 오른다 이랬잖아요. 그러자마자 김석기가 용산 참사 쳐들어가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대로 된 법의 통제만 되면 사실은 간첩도 조작해내잖아요. 유우성 씨 사건 같은 경우에. 그거는 국정원 검찰 간첩 조작 사건이라고 불러야 정확한 사건인데. 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이라고 그래요? 박원순 떨어뜨리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건 국정원과 검찰의 간첩 조작 사건이라고 불러야 되잖아요. 우리라도. 국정원 검찰 간첩 조작 사건 2013 현재 진행형. 왜냐하면 국정원 심지어 한겨레 신문마저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이라고 나오길래 아니 제가 전화했어요. 담당자한테 그렇게 쓰면 안 된다. 국정원 검찰의 간첩 조작 사건이라고 그래야지. 제가 한겨레 편드는 거 아닌데 어려운 측면은 일반 대중에게 이미 그렇게 알려졌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래서 다시 명칭을 바꾸는 그게 게 정확히 검찰 앉은 거를 내일부터 오진 걸로 바꾸면 이게 어렵잖아요. 근데 국정원과 표상의 검찰이 문제는 정말 박원순을 겨냥하고 만든 거라면서요. 그러면 표현을 바꿔야죠. 아니 그거는 제가 시사통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제일 최초 보도를 동아일보가 해요. 작년에. 그게 언제냐면 정권 교체기예요. 1월 달에. 2013년 1월입니다. 국가정보는 대선 개입 때문에 이미 많이 코너로 몰린 상태이고 박근혜 씨가 국정원 개혁을 할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저희가 댓글만 다는 게 아니에요. 간첩도 잡아 이런 걸 보여줘야 됐고 그다음에 하나만 보여주면 안 되잖아요. 1타 2피로 간첩도 잡는 김에 유력한 서울시장이고 다음 선거에 유력한 후보인 박원순도 1타 2피로 친다. 그게 왜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냐면 이 국가정보원 검찰 간첩 조작 사건 2013 버전은 동아일보가 단독 특종 보도를 합니다. 다른 언론에 안 나와요. 동아일보가 1면에 쓰고 그다음에 3면 4면인가 하여튼 여러 면에 써요. 정말 쓰레기 언론이네요. 동아일보가 쓰는데 동아일보가 처음 썼을 때 핵심 포인트를 어떻게 잡냐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이라고 써요. 그렇게 잡아나가는 겁니다. 근데 너무 재밌는 게 유우성 씨가 서울시에 채용되잖아요. 기간제로. 언제 채용되는지 아십니까? 언제요? 박원순 시장 취임하기 전에. 오세훈 때! 그럼 오세훈이 그러니까 이게 진짜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저 같으면 이렇게 쓰다가 가만 유우성 씨가 서울시에 언제 됐을까? 그렇죠. 오세훈 가만 있어. 이게 안 되네. 1타 2피가 안 되네. 이래야 되는데
이분들은 그런 거 개의치 않아요. 그냥 밀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시장이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에 도매금으로 저 나라 걱정하는 어버이인가 뭐 이런 분들이 또 와서 박원순 뭐 종북 뭐 박원순 물러가라. 간첩의 뒷배 박원순 물러가라 이런 식으로 쳐주면 박원순 시장에게 타격을 줄 수 있고 그런 타격을 주는 게 이제 지방선거 이후에 전국 관리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건데. 자, 이건 구도고, 이건 정치고, 이건 모략이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좋은데, 그런 것 때문에 자기들은 뭐 칭찬받을지 모르고 자기들은 공작비 더 쓸지 모르지만, 국민들은 죽어갑니다, 진짜. 그러니까요. 유성 씨는 뭔 죄예요? 그분 정말 그 가족들 정말 어떡합니까? 동생도 그렇고, 동생은 또 쫓겨왔잖아요, 중국으로. 들어와도 된다고 그래서 들어왔다가. 아버지는 뭐고 가족은 뭡니까? 당사자는 뭐예요? 직장 다니다가 유성 씨가 그래도 탈북자 중에서 굉장히 각광받는 이렇게 좀 잘 나가는 그래도 저 친구처럼 공부도 잘했어요. 열심히 살면 그러니까 우리 남쪽에서도 잘 정착할 수 있는 그렇죠. 모델인데 오로지 자기 실력으로 연세대학교 입학하고 이랬으니까 그건 쉽지 않은 겁니다. 북한에서 학교 다니다가 이렇게 떠돌아 다니다가 그랬으니까 굉장히 노력도 많이 하고 이런 분인데 이거를 그냥 큰 날 한시에 그냥 완전히 짓밟아 버렸잖아요. 이러면 안 되죠. 정말 우리 그래서 얻는 정치적인 이익이 크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최근 사건 중에 보면 우리 강기훈 선배님 그 유서 대필 조작 사건 밝혀졌는데 제가 욕 좀 할게요. 저는 개만도 못한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잖아요. 네. 그 정말 자기들이 조작해놓고 간암 말기 걸려갖고 언제 돌아갈지 모르는 분한테 정말 이래도 되는 건가요, 국장님? 저는 지금 당장 나가서 수십만 명 시민하고 와서 검찰에 쳐들어와서 검사도 옷을 다 벗기고 평범하고 정의로운 시민들이 검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경찰도 마찬가지고. 아니 그냥 제가 검찰총장을 해도 돼요. 농담이에요. 농담인데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렇게 찌질하다는 게 누가 와서 해도 다 할 수 있어요. 그 뭐 어려운 일 아니에요. 무슨 검찰이 시민들이 하면 훨씬 잘할 것 같아요. 그렇게 전문성이 이건희 유죄 선고 딱 하고 벌금 아주 서민들인데 벌금 많이 나오는 사람 벌금 면제해주고 시민들 하면 그렇게 결정할 거야 아마. 보통 평범한 유서대필 조작 사건도 말씀하셔서 그런데 그 유서를 대신 쓰게 해달랬던 사람 검찰 주장에 따르면 김기설 씨잖아요. 김기설 씨가 이제 돌아가시면서 자기 유서도 못 쓸 만큼 찌질한 사람이 됐어요. 왜 그랬냐면요. 이게 언론에서 전혀 안 다루는 건데 김기설 씨가 전문대 나왔어요. 검찰의 시각이에요. 전문대를 나왔으니까. 김재동 씨, 방송인 김재동 씨도 전문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전문대라는 거 아니에요? 김재동 말이. 왜 그러냐면 검찰에 전문대 나온 놈이 아무도 없는 거야.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라고 이렇게 농담도 하고 그러는데 아니 정말 야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강기훈 씨는 이제 4년제 대학을 다녔어요, 서울에서. 근데 김기설 씨가 전문대를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야비하게 자기 유서도 못 쓰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국장님, 이게 1991년 사건 아닙니까? 근데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그럼요. 국장님, 제가 56분 33초쯤에 끝내야 되는데, 그 국장님 한 번 더 나오시는 거로 약속해 주세요. 이 경찰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무궁무진하고요. 유성 간첩 조작 사건하고 강기훈 선생님 사건은 저희가 한 번만 더 다루죠. 너무 유성 씨는 정말 다뤄야 돼요, 저희가요. 지금 50분 33초 얼마 안 남았으니 국장님 이제 일단 마무리 발언해 주세요. 벌금제도 개혁 캠페인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고쳐야 됩니다. 자, 빅토르 휴고의 레미제라블 보고 사람들이 가슴 아프고 우리 뮤지컬 보고 가슴 아프고 뮤지컬 영화 보고 가슴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빵 한 조각 훔쳤다고 19년이나 감옥에 있을 수 있냐. 근데 이게 150년 전 얘기예요. 그렇게 분노하는 우리 시민들이 사실은 우리의 이면에는 뭐가 있었냐면 죄질이 나빠서가 아니라 위험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돈이 없어서 감옥에 가는 사람이 1년에 400명이어도 끔찍한데요. 4만 명이 넘어요. 매년 4만 100명 지난 5년 동안의 통계입니다. 이건 고쳐야 됩니다. 주변의 국회의원들한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벌금제 고치자고요. 캠페인 같이 하시죠, 청취자 여러분. 다음 주에 다시 나타날 것이고요. 오찬 국장님은 조만간 다시 모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경찰, 검찰 뿌리를 뽑아봅시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고맙습니다.